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이 왔드아. 자, 토요일 영상 뭘로 찍을까 하다가 오늘은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저평가된 아이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주제긴 한데 요 근래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해도 좀 이렇게 짜증나는 이야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물론 좌시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 이번에 뭐 12사단 사건이라던가 그 진짜 중대장 그 발씨 진짜. 근데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나도 느끼는 게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쯤 돼서 분위기를 한번 좀 환기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좀 저평가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평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1세대 아이돌의 레전드라고 하면 이제 H.O.T, 잭스키스, 신화 이렇게 G.O.D까지, 그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있긴 하지. 뭐 NRG라든가 뭐 원타임도 1세대로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다른 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 H.O.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내가 국민학교 때 나왔으니까 그때 데뷔를 했거든. 그 당시에 인기가 진짜로 많았던 게 강타 형이 인기가 많았거든. 아, 7년이 형이지. 근데 막상 지금 지나서 나서 보면 뭐 의외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H.O.T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평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희준이 형이 약간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야. 왜냐면 희준이 형은 나름 작사 작곡을 다 했거든. 그래서 H.O.T 5집 앨범도 그 자기가 이제 그 저작권료를 좀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1억 좀 넘게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부동산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름 부르주아야 희준이 형도. 지금 와서 크레용팝이랑 결혼해서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결혼 생활은 워낙에 그치? 근데 막상 이제 부동산 재산을 따졌을 때 또 1등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이야. 우혁이 형이 또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는 또 짱짱맨이거든. 그래서 H.O.T가 해체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중간에 좀 되게 잘 나갔다 싶었던 게 이제 토니안이 갑자기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 왜? 그 당시에 가장 예뻤던 혜리를 만났고, 그치? 혜리를 만났고. 그래, 사업 같은 것도 좀 나름 성공을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이게 딱 봐서 가장 최근에 뉴스로 봤을 때 재산이 가장 많아 보이는 건 일단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혁이 형이 거의 200억 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우혁이 형은 그 사이에 중국 활동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이 조금 모르는데 갑자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한류문 불었을 때 중국 가서 바짝 땡겨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우리는 모르지. 한국에서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다녀온 사이에 이제 또 굉장히 부자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H.O.T에서 지금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장우혁이다. 약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H.O.T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잭스키스였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잭스키스가 H.O.T의 인기를 유일하게 추월한 적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폼생폼사 할 때. 그래서 그때 추월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잭스키스에서 누가 저평가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잭스키스 리드보컬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메인 이제 쌍두마차라고 하면 은지원이랑 강성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성훈이 형이었는데 성훈이 형은 완전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맨날 사기 혐의 걸리다가 뭐 퇴출됐다가 뭐 외모 비하했다가 하여튼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성훈이 형은 뭐 이제 뭐 약간 좀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그럼 지원이 형은 당연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공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이제 삼성 제드래곤 형님 딸인 이원주 양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우리 근혜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가 지원이 형이니까 당연히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전 부인이 재산을 또 다 날렸잖아. 그래서 이혼한 지 10년 전에 재혼 못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전 부인이 재산을 다 날려서 그렇다는 거라서 그러면 도대체 잭스키스는 저평가된 멤버가 과연 누군가 이렇게 내가 다 나름 이렇게 조금씩 찾아봤거든. 근데 없어. 잭스키스는 막 이제 뭐 그 나머지 뭐 제이워크 이래갖고 제덕이 형이랑 수원이 형이 또 이렇게 듀엣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막 사업한다고 군대 쫓아서 막 돈 빌려가고 그래서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잭스키스에서는 가장 잘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지용이야. 오히려 좀 약간 잭스키스랑 좀 담쌓고 활동을 하는 고지용이, 이분이 그 미모의 의사와 의사 맞나? 이렇게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를 받은 게 고지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이게 근데 보면서 좀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G.O.D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와서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난 G.O.D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와서는. 왜 G.O.D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활동하고 콘서트하고 그리고 막 매진되고 그래. 내 친구도 막 다녀오고 그래. G.O.D 콘서트 진짜 여자애가 한 명 있거든. G.O.D 콘서트만 하면 다녀온 애가 있다니까. 그래서 막 나도 보면 좀 신기하지. 장첸이 막 춤추고 있으니까 좀 신기한데, G.O.D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관점에는 좀 다 이게 두루두루 좀 잘 사는 편인 것 같긴 해. G.O.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G.O.D 중에서 최고는 누군가 하면 장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장첸인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또 G.O.D도 좀 희한하더라고. G.O.D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저평가된 멤버가 누구였냐면 뺨형이었어. 뺨형. 뺨형이 집에 돈이 오질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2024년 4월 26일에 나온 거야.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았어. 옛날에 여의도에 500평 집에 살았대.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고. 그러면 완전 계금 소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G.O.D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공연 콘서트 한 번 하면 돈이 이제 거치는 돈이 이제 제법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막 G.O.D의 어린 시절 보면 막 다들 밥에 미쳐가지고, 그치, 식비에 미쳐가지고 오질나게 잘 먹잖아. 그래서 다들 뭐 이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고 다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준영이 형 혼자 잘 살더라고.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의외로 이게 G.O.D에 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좀 많잖아. 또 뒤져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본 결과 여기서는 저평가된 사람이 오히려 뺨형이 나온 거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신화인데, 신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신화 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하면 딱 두 명이 떠오를 거야. 맨 처음에 이제 전진 형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에릭 형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의외의 결과야. 그래서 전진형 같은 경우는 무한도전으로 충재형은 좀 잘 나갔잖아. 근데 아버지가 좀 사고를 좀 많이 쳤고 지금 와서 결혼으로 뭔가 좀 안정감을 좀 찾았나? 뭐 일단은 뭐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 형수님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봤을 때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뭐 항상 그렇지. 뭐 결혼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뭐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뭐 전진형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릭을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에릭 같은 경우는, 에릭 형은 그거 뭐였지?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거 있잖아. 내 사랑에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텔레비도 나오고, 나름 이제 성공한 연기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그 두 명이 잘 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다 보면, 정작 이제 에릭 형도 잘 나갔을 때도 봐도 신화 중에서 수입이 서열이 꼴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화 서열 1위가 누구였냐면 그게 동환이 형이었다고 하대. 동환이 형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 동환이 형은 지금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또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동환이 형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이거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서유나라는 뭐 약간 좀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여하튼 뭐 이렇게 우결 같은 걸 했나 봐. 근데 와, 살아있대. 아직도 이제 신화 김동완 팬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야, 우리 동환이 오빠 건들면 죽여버린다. 염색 뿌릴 거야. 이래서 와,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 동환이 형. 가평 가서 난 전원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막 이게 보면 막 차도 막 7억짜리 타고 다니고, 장난 아니야 동환이 형이.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적으로 신화에서는 김동완이 가장 저평가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환이 형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현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왜 현명하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어느 날 그 영화에서 그걸 봤거든. 마을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는데,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 돌아다니는 짤방이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는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네가 왜 제일 똑똑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결혼을 안 했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동환이 형이 또 얘기하는 게, 그래, 결혼한 신화 멤버들 아무도 안 부러워. 아무도 안 부럽대. 아무도 안 부럽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가장 저평가된 멤버는 신화에서는 김동완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가끔씩 뭐 알파카 누나 유튜브에 출몰해서 돈 뿌리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뭐 오늘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옛날 얘기 한번 해봤어. 옛날 얘기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1세대 아이돌 중에서 가장 최고 존엄은 사실 테디지. 테디지 테디. 원타임 출신이었잖아. 원타임 출신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그 사람 원타임 출신이었는데 지금 와서 YG를 만든 건 나는 양현석이 아니라 테디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지금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지. 지금 블랙핑크 겁나 잘 나가고 있잖아. 옛날에 빅뱅이 YG의 소년 가정이었다면 지금은 블랙핑크가 소녀 가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와서는 뭐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이게 뚜루루 이렇게 됐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만들어 놓은 게 테디 형이라서 아마 재산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마 테디 형이 제일 넘사벽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게 좀 돈을 많이 벌리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냥 막상 이제 1세대 아이돌들 다 되게 어떻게 보면 전설을 누렸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 20년 지나서 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양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영상 끝나고요. 저녁에 술 마시러 가는데 여러분들도 술 너무 먹지 말고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